우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수체 109 2020년 4월 25일 0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여러분들 지금 이 뉴스 보셨죠? 이 뉴스를 듣고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죠.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 뉴스죠. 정말 4월 15일이 북한에서 얘기하는 태양절이라고 하는 그 큰 명절이 있어요. 그때 금수산 궁전에 현재 지도자인 김정은이 나타나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큰 절을 해야 되는데 안 나타났어요. 꼭 나타나야 될 사람이 안 나타났죠. 그런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까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었죠. 정부 발표 이외에는 정말 사실인 것 같았어요. 이때 나왔던 말이 뭐냐면 북한이 붕괴됐을 때 정말 이제 통일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했었을 겁니다. 저는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이 가짜 뉴스를 보고 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보고 정말 통일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심리적 통일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자 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뭐냐면 통일을 하면 남북 한국전쟁에서 일어났어요. 1945년도에 남과 북이 이제 갈라서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북한에서는 남침, 우리는 북진 통일하자 하는 통일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다가 그 시대적으로 쫙 오면서 어떻게 돼요? 통일 염원들이 흐려졌다가 그랬어요. 없는 듯 하다가 아니야. 통일은 싫어. 변화가 싫어. 굉장히 많은 충격이 있을 거야. 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이번 김정은 사건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통일이 다시 불거졌죠. 통일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 문화적, 심리적 통일,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정부라든가 북한에서는 통일은 어떤 통일이었어요? 정말 무력 통일 내지는 북진 통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통일들만 얘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그 통일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것들은 참 대단했었어요. 우리가 아마 40대 그 이상의 세대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불렸었죠. 그런데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아마 한국전쟁 이후에 이산가족 그분들은 정말 통일이 굉장히 절박할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더 많이 내야 되며 또 갈등과 충격은 얼마나 크며 하는 우려하는 세대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게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 있어서는 그 통일에 대한 염원이 또는 그 원하는 통일이들 원치 않던 통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굉장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통일이 된다면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통일을 우리는 분명히 원하지 않을 겁니다. 또 공산주의와 같은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남과 북이 공존하고 서로 윈윈하고 잘 사는 그런 통일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통일을 원할 겁니다. 한때는 민주진영이라든가 공산진영, 그 좌판이 우판이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굉장히 이념적인 모습에서 통일이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수준과 모든 것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있어요? 새로운 어떤 통일의 형태로 우리는 아마 그런 과제를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어떤 이유에서 이 통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냐면 1990년대 후반이죠. 그때 구소련이 붕괴돼요. 그리고 소련이 붕괴됨과 동시에 어땠어요? 유럽에 있는 그 공산주의권들 있죠.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거의 다 어떻게 돼요? 거의 다 개방의 물결로 해서 이 민주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최근 약 30년 정도 됐는데 동독과 서독이 화합되는 독일의 영향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우리도 분명히 통일될 거야 라는 생각들도 있었고,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통일된다면 우리들은 우리 시기에 통일을 원할 겁니다. 북한 사람은 어떤 통일을 원할 것 같아요? 그들의 통일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서로 발달하다 보니까 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문화적인 충격, 갈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하다못해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집에서 있던 문화와 내 배우자 집안에 있던 문화가 처음에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요즘 TV 같은 데도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질 형태도 많이 다양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해졌죠.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 느끼는 행복 지수도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보고 개개인이 느끼는 개인차라고 하는데, 개개인이 느끼는 이러한 것들도 달라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사회심리가 어떻게 변화했겠어요? 북한 내 동포들도 많이 변화했겠죠. 그러한 이들은 많은 약 4만 명 이상의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한테 증언해 주지 않아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통일은 꼭 되어야지 되겠다. 그게 남과 북과 남 정말 상생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에서 통일이 되겠구나라는 의미에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현재까지 통일에 대해서 추진됐던 남과 북의 통일 추진 방안들은 되게 어땠어요?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나라가 합치자라는 국가 대 국가, 정부를 대변하는 그런 통일이었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말뿐이죠. 통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위급들이 가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이라든가 통일원장, 아니면 그쪽에서는 그와 상응하는 계급의 사람들이 와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서로 주장밖에 안 됩니다. 통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일되다 보니까 독일 통일에 있어서도 보니까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잘 사냐 못 사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대두됐었어요. 정말 금전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된 그런 통일이었어요. 이것도 통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창 못 담겠다는 거잖아요. 통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통일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약 40배 정도 잘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북한 주민을 전부 다 선도하고 모든 것을 개발시키고 전부 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통일이었어요. 그럼 누가 그런 통일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통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또 어떤 통일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통일이다. 통일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대개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인들의 주장들이에요. 또는 경제학자들의 주장들입니다. 통일 되겠습니까? 통일됐어요. 다행히 통일됐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주체들이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생각했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남과 북이 만났을 때, 통일됐을 때 그 주민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이 만났을 때 서로 느끼는 이질감, 어떤 그런 것들, 충격 같은 것을 정말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문화적, 심적 통일을 준비하자라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진행하는 순서는 대개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통일이 만일 되었으면 문화적인 통일, 즉 대한민국 문화와 북한 문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부분도 꽤 있겠죠. 왜? 같은 민족이니까. 함께 5천 년 이상 살았었으니까. 그런데 많이 틀린 점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의식주 있죠. 의식주라고 하죠. 의는 뭐예요? 남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멋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은행으로 대출 받으러 갈 때 청바지 입고 잠바 입고 하면 대출 은행장이 만나줬어요? 만나줄 수 있었겠지만 그 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가죠. 잘 보여야 된다. 차도 국산차가 좋아요? 외제가 좋아요? 외제가 좋잖아요. 이게 바로 의의죠. 한국 사람들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남에 대한 배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의식주라고 얘기해요. 북한은 어때요? 북한 주민들은 의식주일까요? 주식의일까요? 아니에요. 식의주겠죠. 일단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뭐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상을 보는 그런 눈 자체가 벌써 틀리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눈과 나는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눈이 틀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적인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느끼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달라지겠죠. 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런 이유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아마 남북 문화의 이주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1945년 이후에 북은 공산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체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게 뭐죠? 일단 북한은 어떤 거예요? 집단주의죠.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회가 집단주의에서 차츰 바뀝니다. 이기주의가 됐다가 개인주의로 바뀌어가요. 북한은 아직도 개인주의일까요? 이기주의일까요? 집단주의죠. 그럴 겁니다. 거기서는 이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 다음에 1945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사람은 어떻게 발달했어요? 처음에는 농업 중심,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주제야.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쫙 발달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죠?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무슨 산업까지? 4차 산업까지 가잖아요. 북한은 어떨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미사일 쏜다, 무슨 일만 있으면 미사일 쏜다, 로켓 발사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차죠. 중공업이잖아요. 아마 그 근대화 과정에서 빚어진 이주라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를 보겠어요? 무의식 속에 있는 자유를 볼 겁니다. 자유를 볼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뭘 볼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발달 과정이에요. 어떤 걸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일단 나 먼저 챙기겠죠. 그럴 겁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오. 또 남과 북이 갈렸어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렸어요.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뭐예요? 북한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방비를 많이 내서 환원을 못해서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거다. 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인민군이 뭐예요? 인민군. 인민해방군이죠. 자, 북한이 존재하는 이유는 남조선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어때요? 문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다른 방향이겠죠. 왜곡된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못 살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 교육 체계를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북한은 이상하게 발전시켰어요. 공산주의도 또 이상하게 발전시켰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미국 사람 만나서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 뭐 구글에서 뭐 찾아보면 그냥 막 번역되죠. 얘기돼요. 북한 사람들과 얘기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말이 통하니까 잘 되지만 나중에 이게 안 돼요. 사고가 안 통해요. 이런 것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갈등 받는 겁니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만 받아요? 북한 주민들도 받아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준비해 놔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사회화되는 과정이, 사회화는 뭐냐면 작은 집단에서부터 큰 집단으로 내가 맞춰나가는 것, 도덕과 윤리를 맞춰나가는 것을 사회화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쫙 해서 대학까지 쫙 이렇게 발달돼요.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사회 심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립니다. 북한엔 계층이 있어요. 대한민국 계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잘 사는 계층, 못 사는 계층 이런 식으로 있지만 북한은 아니에요. 핵심 계층, 기본 계층, 복잡 계층. 이거는 김일성이 북한을 처음에 막 할 때 김용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북한 주민들 출신 정보를 모두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처음 돼서 핵심 계층 꼭 필요하다. 기본 계층이다. 기본 계층 필요하겠죠. 50%의 국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안 된다. 적대세다. 이게 복잡 계층을 분류했어요. 그것도 또 세분화 막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51개 계층으로 돼요. 그분들의 심리 상태가 똑같다고 보십니까? 사회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군대 갈 때 전방으로 가는 걸 좋아해, 안 좋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군대 갈 때 전방 가는 거 좋아해, 안 좋아요? 되게 좋아요. 왜? 당원이 될 수 있는 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단, 사회화 과정에서 많이 차이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남녀 차별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남녀 차별이 있다고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남녀 차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주의적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왜 대한민국 국민, 북한 주민이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주체는 누구죠? 국민 개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이라고 합니다. 높임말입니다. 북한 사람들 왜 주민이라고 하냐면 북한 사람들을 그 권력의 주체는 누구예요? 노동당이죠. 그래서 제가 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성숙한 단계가 있어요. 인간은 성숙해야 되잖아요.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대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발달할 수가 있겠죠. 북한 사람들은 발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도 분석할 겁니다. 누구 이론에서? 아브라함 메슬로 이론에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적용시켜 볼 겁니다. 함께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고 한번 통일이 어떻다.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실제 통일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준비할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학교 가서 그 예습한 상태와 예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지적을 해서 뭘 하라고 발표를 지시하셨을 때 준비하는 사람들은 선생님하고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고 당황하지 않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정말 문화적, 심리적 통일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특히 10대, 20대, 30대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한민족의 한반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체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만일에 통일이 되었어요. 실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갈등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하다못해 우리가 학교가 이제 바뀌었어요. 한 학년 올라가요. 그럼 반이 막 섞이잖아요. 섞이면 그 안에서 친구들이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아는 친구들인데 거기서 갈등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문화적인 충격도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 바로 그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소하면 좋은 것일까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한번 해보고 찾아보고 준비해보는 시간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통일이 되었을 때 문화적, 심리적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독일 통일에 나타났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